지금 김기현 대표가 들고 있는 저 피켓,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고 있는 피켓이 이재명 방탄 이런 피켓을 들고 있네요. 아마 이게 이제 국회가 이렇게 열리게 되고 법사위 포함해가지고 상임위원장이 다 돌아가게 되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국회가 돌아갈 거다 이런 주장 국민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판결이 나왔는데 9년 6개월에 이제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1심에서 9년 6개월. 그러니까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유죄로 받고 네. 또 뇌물 혐의 일부 또 유죄로 본 겁니다. 1심 판결 나왔는데 강미정 대변인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 제가 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죠. 네.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판결들도 판사들은 예, 예. 뭐 그만에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 믿음은 일단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왜 국정원 자료는 그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나? 그러니까 네. 저의 의문이고, 그리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 대한 신뢰가 네. 재판부는 그렇게 높았었나? 왜 높은가?가 저는 또 그게 의문이고요. 그리고 검찰 개혁 플러스 네. 사법 개혁의 종합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법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의 3법 이 어떤 예시를 보고 발의를 할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에서. 아, 그래요. 조국혁신당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사례들이 다 모여 있는 네. 재판 그리고 결과였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편향되었다고. 편향되었다. 네. 그러니까 1심 판결을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상 1심 재판이 좀 편향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안을 쭉 지켜봐왔던 김지호 부대변인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심 판단? 저희는 진짜 제 마음은 청청백예.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결백함과 네. 그런 진실이 어떻게 우리 신진호 부장판사만 모르시는지. 저는 검찰의 연어회 진술 조작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진술 조작에 속으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연어회 술 파티를 주재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가 현재 모 정당에서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영국에서 네. 지금 저기 연수를 받고 계시다는데 하루속히 한국으로 좀 오셔서 그런 연어회 술 파티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네. 제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지사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뭐 지금 거리에서 이 사항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은 저희는 뭐 쌍방울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이제 경기도가 접경지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그런 대북 풍선을 지금처럼 보내고 이러면은 상당히 그 경기 북부 주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이 불안해하는 정도로 떠나지 않고 산업체들에 출근하는 직원들도 불안해하고 네. 집값도 하락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다 보니까 역대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지사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굉장히 중시 여기었고 네. 네. 또 방북까지 하셨어요. 북한에 가서 활동도 하셨고. 그럼 당연히 저희 경기도지사는 전통에 따라서 뭔가 북한과 교류 협력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예산으로 남북 교류 협력금이 수백억이 예치돼 있어요. 적립금으로.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북한한테 현금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유엔의 그렇죠. 제재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현금 지원을 하면 북한이 그 돈으로 미사일과 핵폭탄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팜, 이제 이름이 좋아 스마트팜이지 농기구예요. 네. 그냥 묘목, 뭐 이런 그런 어떤 그 무기로 전용될 수 없는 없는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엔까지 다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서 보내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그때 당시 좀 이 뭐라 그럴까 경색 국면이다 보니까 보내지 마라. 그래서 안 보낸 거예요. 그런데 왜 쌍방울이 저희 대신 그걸 보냅니까? 그치. 그것도 돈으로 보냈어요. 그치. 돈으로 보내면요. 그게 북한은 그걸 미사일이나 핵폭탄으로 연구비를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북한에 현금 지원을 한다면 그게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그렇죠. 주적한테 돈을 주면 그게 굉장히 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득을 주는 행위인데 적대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국내에 대해서. 근데 그걸 왜 쌍방울이 만약에 쌍방울이 경기도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면 당사자인 도지사나 저희한테 뇌물을 주지 왜 북한한테 줘요? 그리고 저는 쌍방울 관련해서 뭐 본 적이 없어요. 행사도 한 적이 없고. 왜냐하면 지방 정부는 그런 기업들이 무슨 기부를 한다, 무슨 같은 사업을 한다 그러면 협력 사업도 많이 하고 MOU도 많이 체결하고 그걸 권장하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홍보도 많이 합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쌍방울이 언론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공 배달앱, 배달 특급 사업에 입찰을 했는데 네.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전기 오토바이 사업도 추진했는데 전혀 진행된 게 없다고 합니다. 제가 다 언론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쌍방울하고 경기도가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했는데 그게 경기도하고 아무 연관점이 없거든요. 그런데 벼랑간 이게 둔갑을 해서 뭐 경기도에 스마트팜을 해주려고 대신 지원해 준 거다. 이재명 대표의 대북 뭐 방북을 위해서 돈을 줬다. 아니 쌍방울이 돈을 1,000만 금을 줘도 정부에서 허락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갈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주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하러 저희 대신 그 돈을 내달라고. 돈이 그렇게 흔합니까? 아니 그냥 100억씩 그 불확실한 거에 사업가가 아무런 보장도 없이 사진도 안 찍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100억을 쓴다는 게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 조작, 국정원에서 뭔가 주가 조작을 모의했다. 쌍방울에서는 어떤 주가 조작으로 주가를 부양해서 주식담보대출로 M&A를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한 문서들을 의혹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지. 아무 연관도 없는 저희하고 엮어서 여러 회 술 파티를 하면서 진술을 조작한 게 이번 사건의 저는 본질이라 보고 우리 뭐 지금은 뭐 사퇴 의사를 밝히셨다는데 김영란 부장검사 현재 영국에 연수 중인 박상용 검사, 신봉소 검사장 오셔가지고 이거는 국정감사든 특검이든 떳떳하면은 진실이 밝혀지겠죠. 수사를 받고 국민 앞에서 낱낱이 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100억 원 가까이 진짜 간첩죄에 준하는 그런 죄를 무릅쓰고 현금을 보낸다는 게 저는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건이 네. 논란이 크게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만약 국민들이 대부분 몰랐다면 이 네. 사건을 혹시라도 정말로 지금 김주호 대변인 말씀처럼 조작해서 넘겨서 그냥 아름아름 자기네들끼리 마무리했을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뭐가 진짠지 가짠지 모르니까 의문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의혹도. 그런데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다뤘죠. 또 민주당에서도 아예 뭐 수원지검이든 뭐 공수처든 가서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럼 국민들은 알게 돼요. 알게 되면 의혹도 갖고 의문도 갖습니다. 그럼 저는 이 부분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 신진우 판사? 신진우 판사는 예. 지금까지 어떤 사건을 맡았고 어떤 재판 결과를 냈고 그러니까 판결을 냈는지 한번 쭉 그의 역사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왜 그 신진우 판사가 네. 그 사건에 배당이 됐을까도 저는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판사가 우리가 검찰개혁,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검찰의 뭐 정말로 검찰 내부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한 줌도 안 되는 특수부 검사들이 좌지우지하는 검찰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요즘 또 문제가 속속 드러나는 게 판사들의 문제이잖아요. 헌법재판소부터 해서. 네. 신뢰를 계속 잃고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외쳤던 검찰만의 문제일까? 기소하는 내용에 정작 중요한 사안들은 빼고 판사에게 올리면 판사들은 그 내용만 보고 밥을 지어서 결과물을 내야 되잖아요. 판결을.
그럼 과연 재료를 미흡하게 제공한 검찰만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로 그 흐름을 보면 1년 8개월 끌고 오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압송되어 오고 그 이후부터 사실은 그 전까지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어느샌가 대북송금 의혹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 바뀐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연어 술파티 그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해왔지만은 그 사안들은 왜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판단이 안 됐을까? 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런 주장, 변호인 네. 측의 주장과 설명은 왜 다 배척이 됐을까? 왜 김성태 전 회장 측 그런 말과 진술과 검찰의 주장만 온전히 다 받아들여졌을까? 재판만 쭉 놓고 보면은 좀 편파적이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 북한에 100억도 줬으면 네. 변호사비 대납도 당연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변호사비 대납은 계좌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 나오니까 변호사비 대납은 벼랑 건 없어지고 북한에 돈을 준 거는 북한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압수수색을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소환조사 못하고. 확인을 못하다 보니까 오물풍선 날아오고 있는데 지금. 네, 그냥 정치적으로 액션 취하면서 이것을 마치 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북에 송금한 것처럼 사건을 만든 경우죠. 제가 이화영 부지사님하고 근무할 때 네. 2018년부터 2019년 말까지 같이 근무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그 전에 이제 쌍방울의 어떤 임원으로 계셨다는 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쌍방울 얘기를 저희한테 전혀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희를 만나면 이화영 부지사님이 그 당시에 전에 이해찬 대표님하고 좀 가까우셨어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해찬 대표님이 당 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그때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때도 그냥 검찰의 탄압을 받아서 재판에 시달리고 있을 때라 2심에서 유죄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출당시킨다, 탈당해라, 나가라, 뭐 묻었다 네. 이러면서 그냥 온갖 이지매를 다 당하고 맨날 그냥 뭐 무슨 회의만 하면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뭐 민주당이 망신이다 이런 비난을 받을 때요. 그러니까 이 당 지도부가 저희를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중요했고 그런 것들을 궁금해했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 쌍방울은 전혀 얘기도 안 했는데 벼랑간 쌍방울에 무슨 대북 송금을 해서 네. 대북 송금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엔 저는 잘 이해를 아니 북한에 돈 주면 안 되는데 미사일하고 핵폭탄 만드는데 왜 대북 송금을 했을까? 아니 이게 우리나라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쌍방울이 줬는데 우리랑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돈이 많아요, 경기도가. 경기도가 그 지자체 중에서 제일 큰 크잖아요. 지자체고 1,300만, 1,400만 명에다가 네. 예산이 3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무슨 그 쌍방울 회사가 경기도 정부를 지방 정부를 대신해서 돈을 내요. 아니 뭘 우리한테 혜택 받은 게 뭐예요, 쌍방울이 그러면? 이게 정말 다 꾸며진 이야기다. 네. 라면 소설을 쓰더라도 좀 그럴싸하게 앞뒤 맥락이 좀 맞게 네. 고리가 연결이 되도록 그런 공이라도 들여야지. AI가 더 이렇게 잘 쓸 것 같기도 하고요. 억지스러우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속보로 10분 전에 예. 북한군 수십 명 대낮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는데 우리 쪽에서 경고 사격 후에 퇴각시켰대요. 그러니까 지금 9일에 있었던 상황이죠. 네네. 네. 정말 뭐라 그래야 되죠? 우리는 평화롭고 싶어요. 지금 북한과의 관계라도. 그러니까 대북 역적 그리고 지난번에 왜 기각됐던 네. 안동환 검사 네, 헌재에서 간첩 조작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탄핵될 만한 이유는 아니기 때문에 기각했다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런 판결을 내린 신진우 판사도 네. 나중에 물론 판결을 잘못 내렸어. 만약 정말 잘못했다는 게 밝혀지면 네. 그러나 탄핵이 될 만한 잘못은 아니야. 아하. 라고 자꾸 넘어가 주면 그렇네요. 계속 반복이 되겠죠. 맞습니다. 네. 탄핵은 안 그래서 되니까 어쨌든 제대로 매듭을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매듭을 지어라. 네.